오랜 세월 치열하게 달려오신 어른들께서 자주 느끼신다는 허무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실제로 예순이나 이른을 넘기신 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음에도 마음속에 공허함이 남아있다고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리고 그 허무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해야 할까요? 저는 최근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답이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열심히 살아온 삶이지만 어느 순간 자신에게 남아있는 게 보잘것없다는 느낌이 들면 누구나 허무함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허무함보다 새로운 의욕을 불어넣고 인생의 새로운 재미를 찾으시더군요. 어떤 분은 평생 영어를 가르치며 교육 분야에서 일해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60이 넘은 뒤에 더 이상 그 일이 지속되지 않아 막막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사업을 시도해도 잘 안 되고 도시락 배달을 하시다가 직접 가게를 차려보기도 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언젠가 시니어 모델이 되겠다는 목표를 잡고 하루하루를 뜨겁게 살아가십니다. 그 나이에 가능하겠냐는 주변의 시선보다 나 자신에게 떳떳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건강 관리를 위해 하루에 운동장을 여러 바퀴 달리고 헬스장도 주 5번 이상 간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의 경우를 보면 분명 세상이 말하는 교환 가치로는 남들 눈에 대단히 성공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가치, 즉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들에 집중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지금 이 나이가 내 나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그 나이에만 할 수 있는 도전을 또박또박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은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언젠가 노숙자분들에게 치킨을 나누는 봉사를 하고 싶다고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남편분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하고 필요한 자금을 함께 해주실 분들도 찾아보고 있다고요.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텐데 그 틈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는 마음이 참 귀합니다. 한평생 열심히 사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내가 가진 것 중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걸 찾아가고자 하시는 거죠. 어쩌면 그 과정이 예순이든 이른이든 허무함을 달래줄 좋은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운동하고 새로운 목표를 잡고 하나하나 그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 그렇게 스스로 삶의 사용 가치를 부여하면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이 나이에 이렇게 사니까 참 보람이 있구나 하는 확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육과 시스템은 우리를 일정한 패턴에 맞춰 만들어냅니다. 어려서는 부모님 뜻대로, 청년기에는 학교와 사회의 기준대로만 움직이다 보니 남들이 정해놓은 교환 가치에 인생을 걸어버리기 쉽습니다. 좋은 직장에 가야 돈을 많이 번다. 아파트가 있어야 안정감을 얻는다. 학력이 이렇게 되어야 이만큼 대우받는다. 같은 식의 목표가 전부인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막상 그런 목표들을 채우고도 한참 세월이 흐른 뒤 손에 쥔 건 대출이나 온갖 부담스러운 책임뿐이라고 느끼면 허무해집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게 될 수도 있죠. 게다가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몸도 예전 같지 않으면 그 허무함의 크기는 더 커지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안 아프면 그것만으로도 행복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에만 매달리기엔 서글프기도 합니다. 정말로 몸이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지기가 쉬울까요? 적어도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자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인생 살아보면 특별한 삶을 사는 건 극히 일부이고 결국 다 비슷합니다. 너무 애쓰지 말고 안 아프면 다행이고 그냥 하루하루 웃으며 사는 게 답입니다. 그걸 해냈다면 이미 승자입니다. 참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살짝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안 아프면 행복하다라는 말에 멈추지 말고 거기에 내가 주체적으로 재미를 느끼는 일을 더해보자는 겁니다. 누군가는 창조적으로 살면서 성공하는 방법을 논하셨지만 결국 공부하고 독서하는 습관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정리하기도 하셨습니다. 꼭 창조라 해서 거창한 예술이나 발명을 말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책 읽는 습관이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일이든 내 머리를 움직여서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삶의 허무함을 메워줍니다. 어떤 분은 1시간 넘는 강의에 빠져들며 집에서 무료로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유튜브 같은 매체에서 보람 있는 내용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인생의 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혹시라도 인터넷이나 영상 매체에만 빠져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가만히 있는 습관이 굳어져 버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대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책이나 강의를 들어도 그저 남이 말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생각을 엮어보는 거죠. 독일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 교육을 강조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편집하고 구성해보는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든 악기를 다루든 여행을 하든 무언가를 직접 몸으로 체득하면서 내 삶의 진짜 재미와 의미를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주로 언어적 사고에 치중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무언가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머릿속이 말로만 가득 차면 때로는 창의력의 날개가 꺾일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의문을 갖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어느 순간 내 생각은 사라지거든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저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죠? 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보고 싶습니다. 진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남들이 제시한 기준에만 집착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스스로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고 그것에 작은 성공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 허무함은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집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60이나 70이 넘어서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꽃꽂이를 배우고 혹은 목공 작업에 흥미를 붙여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 좋아하던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주 5번씩이나 헬스장에 가신다 하더군요.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 모임을 꾸려서 내 생각을 메모하고 공유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누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교환 가치에만 매달리지 않고, 즉, 남들 눈에 이 일이 돈이 되는가, 나에게 어떤 스펙이 되는가 같은 관점이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는가를 먼저 따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나이에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며 코웃음을 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노숙인을 위해 치킨을 나누는 활동을 하려면 자금도 필요하고 시간도 들고 홍보도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당사자는 오히려 그 과정 자체에서 엄청난 보람과 즐거움을 얻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내가 이걸 해낼 줄이야 하고 말이죠. 사람이 느끼는 만족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사용가치라는 표현이 더 와닿는데 이는 내게 직접적으로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봐도 값비싸고 좋은 물건이지만 내가 거의 쓰지 않는 물건이라면 내게는 교환 가치만 있을 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그 물건이 없더라도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과정이 훨씬 매력적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교환 가치로 환산하면 결국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빨리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세상의 속도는 너무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즐길 만한 것을 찾아보자라는 의지가 있어야 거기서 삶을 버틸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안 아프면 다행이다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행 위에 조금 더 풍성한 무언가를 얻는 게 어떨까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20장 이상의 책을 읽고 각 책마다 두세 줄의 메모라도 꼭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던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삶의 즐거움이 늘어난다고 해요. 사실 이런 습관이 꼭 학문적인 성취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자칫 공부로만 보이면 지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을 정리하고 내 손으로 기록하고 내 머리로 생각을 엮어가는 과정에서 분명 기쁨이 생깁니다. 그 기쁨이 허무함을 이겨내게 도와주는 하나의 무기가 되는 셈이죠.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고립시켜야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도 하십니다. 가끔은 사람들 사이에서 바쁘고 치열하게 지내다 보면 정작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지라는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 시간에 노트를 펼치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끄적여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뭔가 막힐 수도 있지만 자꾸 쓰다 보면 생각이 확장되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탄생합니다. 너무 대단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간단한 요리 레시피를 연구한다든가, 어릴 때 좋아하던 그림을 다시 흉내내 본다든가, 조용한 곳에서 산책하며 무심코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 본다든가, 그렇게 시작된 사소한 재미가 커다란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나와 다른 길을 가신다고 해서 그 길이 옳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이나 사회 규범은 우리에게 모두가 비슷해야 안전하다고 가르쳤지만 사실 어른이 된 뒤에는 나만의 색깔이 중요해집니다. 그 고유한 취향과 개성이야말로 내 남은 인생을 정말 빛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창조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새로운 조합이라는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옵니다. 각각의 지식이나 경험, 감정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죠. 문제는 그것들을 어떻게 섞고 편집하느냐입니다. 그 편집 과정이 바로 창조이고 그 창조적인 활동을 할 때 인생이 더 재미있어집니다. 누군가 이런 비유를 하더군요. 하나의 영화를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장르가 될 수 있다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에서 내가 무엇을 추려내고 어떤 주제로 묶어내는가에 따라 내일이 전혀 다른 색깔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편집의 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다음 조합은 또 얼마나 즐거울까라는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허무함이 커지는 건 어쩌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의 성취 부족을 동시에 마주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 나이여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관록도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훨씬 명료하게 알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경제적인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다른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작은 순간에라도 내가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고민 자체가 허무함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배워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계신다면 한번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까운 도서관에서 열리는 무료 강의가 있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마음만 먹으면 무궁무진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루지 못한 분야의 책들을 구해다 읽고 간단한 메모를 습관화해 보시면 어떨까요? 책에 밑줄 긋고 접고 줄을 달고 그 문장에 대한 내 생각을 메모하는 거죠. 어느 날 그것들이 쌓이면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구나라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혹시라도 봉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분이 부산역 근처 노숙인들에게 치킨을 나누고 싶다고 하셨다는 이야기처럼 자그마한 실천도 충분히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됩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길이 생기는 법입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작은 힘이 하나 둘 모여 커다란 온기가 될 수 있지요. 특히 봉사나 나눔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시더군요. 가장 크게 행복해지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고요. 그동안 남에게 주기만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닐까 걱정했던 마음이 민망해질 정도로 봉사 현장에서 느끼는 충만함이 크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허무함을 잊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열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히 여러 가지를 잃어갑니다. 예전처럼 강인한 체력도 무모할 정도의 용기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여유롭게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힘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어떤 재미를 찾아볼까 하고 고민하면서 새벽을 시작해 보세요. 내키면 동네 한 바퀴를 달려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등산을 가거나 실내 운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건강을 챙기고 나면 머릿속 생각도 한결 정돈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60 가까이 되어서
무거운 아령을 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겨우 둘이나 셋 정도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괜찮아지고 나중에는 제법 어깨 근육이 잡혀가는 걸 보면서 자신감이 솟았다고 합니다. 혹시 그분 인생의 교환 가치는 높아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보는 눈, 즉 사용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도 사실은 하나의 창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상을 새롭게 편집하고 내가 가진 잠재력을 끌어내기 때문이죠. 비록 남들은 너 지금 어디에 힘을 쏟고 있니? 라고 물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행복과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보다 값진 일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살아오긴 했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치 삶이 허무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불씨를 품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불씨를 활짝 피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몇 가지 사례와 생각들을 나누었는데 그 목적은 간단합니다. 혹시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이제 좀 늦지 않았나? 내가 이걸 해서 뭐 하나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허무함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내가 주체적으로 재미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나에게 재미있는 일이 뭘까 고민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저 종이와 펜을 들고 요즘 관심이 가는 주제나 좋아하는 음식, 혹은 가고 싶은 장소를 끄적여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소소한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것이 작은 여행이든 그림 그리기든 이웃과의 봉사 모임이든 책 읽기 모임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허무하다고 느껴졌던 마음이 오늘부터 살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에너지가 쌓여서 먼 훗날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예순이나 일흔을 넘기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 눈치를 보느라 지금까지 애써 오셨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안에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감각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자산을 어떻게 편집할지는 전적으로 나의 자유입니다. 이미 누군가는 작게라도 자신이 원하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언젠가 노숙자들에게 치킨을 나누는 꿈을 꿉니다. 또 다른 이는 그림책을 쓰고 싶어 하고 또 다른 이는 악기를 배우는데 도전해보고 싶어 하죠. 그런 작은 바람들을 이루기 힘들 거야 라며 미리 포기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가장 설레게 하는 상상을 살려두고 그것을 조금씩 구체화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직 30이나 40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나중에 허무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까 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일찍부터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실천해 나간다면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훨씬 적을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경험과 노력이 전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남들이 정한 판에만 꿰어 넣으려다 보니 허무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비교해 보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서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모쪼록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의외로 짧지만 또 의외로 길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내일, 다음 달, 내년까지 내가 원하는 바를 발견하고 이루기에는 충분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허무함이라는 감정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하나의 신호를 줍니다. 지금 내가 내 삶에 진정한 재미와 의미를 느끼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신호 말입니다. 그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용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분명 스스로도 놀랄 만큼 풍성한 일상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새롭게 뛰어들 준비를 하고 계실 분들에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로 늦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응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미 시작한 분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쭉 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무함이란 감정 대신 알차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하나씩 찾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건정맨이었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고 남은 하루도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 삶은 스스로 편집하고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